엄마 이야기. 엄마가 많이 아프셔. 위암 말기래. 뭐? 아니, 장모님이 말기암이라고? 아이고, 어쩌다가. 당신이 병원에도 와주고 말동무도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당신 얼굴 보고 싶대. 아이, 그래? 아이, 그렇게 나한테 야단치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보고 싶대? 당신 엄마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뭐? 얼마 못 사실 분한테 그게 할 소리니? 당신 이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형편없는 게 아니라 현명해진 거지. 내가 한가하게 암 걸린 당신 엄마 보러 가야겠냐? 혼자서 병수발 잘해봐. 난 나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혼하고 싶으면 바로 갈라서 줄게. 이혼? 네 입에서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랑 시간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소송해서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꼭 별거 없는 것들이 말은 잘해요. 야, 너랑 내가 얼마나 살았다고 밟겠다는 거냐? 내가 책 잡힐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 지금 그렇게 실컷 기고만장하고 있어봐.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해줄게. 기다리고 있으라, 이 나쁜 놈아. 결국 남편은 병원에 계신 엄마를 보러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수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엄마의 몸이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는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확인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딸 맞네. 쌍꺼풀도 짙고 콧날도 오똑하고 입술도 앵두 같은 게 선어가 많네. 엄마, 이젠 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거야? 응, 시력이 떨어진 모양인가 봐. 온몸에 암세포가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선아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널 낳은 순간부터 이 엄마의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구나. 엄마,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늘이 엄마를 마음대로 데려가지 못할 거라고. 내가 옆에서 지킬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아이고, 저기 창밖에 뭔가 보이는구나. 나를 데려가려고 천사님이 오셨나 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창문 없어. 선아야, 엄마 졸리다. 손이나 좀 잡아주렴. 그래, 손 여기 있어. 실컷 잡아. 저는 그 순간 엄마가 떠나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따스했던 엄마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고 곧 아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으셨죠? 오열하며 의사를 부르자 엄마의 동공을 확인하더니 돌아가셨다며 유감을 표하더군요. 그렇게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병원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 자리를 마련했고 부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올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명복을 빌어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왔더군요. 그렇게 병원에 한번 와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네요. 당신 참 빨리도 온다. 그 말도 뭐냐? 다시 돌아갈까? 그게 아니면 조용히 지내자. 나 상주해 주려고 왔으니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라. 그래, 장례식 치르고 우리 둘의 문제를 풀어보자고. 와줘서 고맙다. 그이는 상복으로 갈아입더니 자리를 지키더군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 노릇을 하려는 것 같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빠져나가면서 남편이 자기 친구와 술을 마시더군요. 야, 장현우, 너 가게는 잘 되냐? 야, 돈 잘 벌면 나한테 좀 투자해라. 웃기는 소리 하네. 너 나한테도 사기치려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야, 고아원 동기한테 그런 짓 하겠냐? 됐어, 이 자식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짠! 야, 임마, 너 취했냐? 여기 장례식장이야. 네 장모님 장례 치르는 중이잖아. 아이, 그런가? 근데 건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빨리 짜내. 술은 잔을 부딪혀야 제맛이 난다고. 이 자식은 날이 갈수록 도라이가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 짠하자. 건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참지 못해 남편의 뒤통수를 갈겼습니다. 이 나쁜 자식, 여기서 건배를 하냐? 무식해도 정도껏 해야지. 인연이 서방 뒤통수를 날리네. 이씨. 야, 짠 좀 했다고 이렇게 머리통 날릴 일이야? 6.25걸 납셨네. 그러자 남편 친구가 말리더군요. 재수씨, 이놈 취했어요. 취한 놈이 아무 말을 막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씩씩대면서 등을 돌리는데 남편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생선 비린내 안 맡겠구만. 에휴, 그 생선 장수 할망구가 집에 올 때마다 어찌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놓친내 잘 뒤졌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생선 비린내 나는 네 애미 잘 뒤졌다고 했다. 저는 그이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는데 남편이 먼저 제 얼굴을 가격하는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이 뒤집힌 남편은 쓰러진 저의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흠씬 날리더군요. 이년아, 네 애미가 저렇게 된 게 내 탓이야? 내가 상주씩이나 해주면 고마운 줄 알지. 어디 남편 뒤통수를 날리고 개무시래? 옛말에 북어랑 여자는 패야 제맛이라더니 그 말이 딱인 것 같다.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쌓였던 거 싹 다 풀 때까지 조져줄 테니까. 이 개쓰레기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가만두지 마. 덤벼봐, 이년아. 저는 힘으로 밀려서 남편에게 얻어터지기만 했습니다. 남편 친구가 말리는데도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얼굴에 주먹이 연속으로 날아오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산으로 남편의 얼굴과 몸을 날리더군요. 그이의 비명이 터져 나오자 저는 안심을 했답니다. 눈을 비비고 누가 도와줬는지 봤는데 처음 보는 노인이었습니다. 엄마의 지인인가 싶었죠. 그런데 노신사의 입에서 아주 놀랄만한 말이 나왔습니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무식하게 여자를 손대다니. 너 같은 놈은 맞아 돼줘도 싸. 아이, 당신 누구야?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난리치는 거야? 내가 선아 애비라고. 내 딸이 선아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 노친네야. 선아한텐 아빠가 없다고. 나도 딸이 있는 줄 몰랐지. 아무튼 넌 돼지게 처맞아도 싼 놈이야. 노신사는 제 아버지라면서 남편을 쥐잡듯이 쥐업해줬습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우산을 내려놓더군요. 저는 노신사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세요? 제 아버지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시죠? 선아야, 네가 선아 맞지? 제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 맞단다. 너희 엄마와 나는 젊은 시절에 사랑하던 사이였어. 근데 내 부모님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단다. 그리고 난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 그런데 얼마 전 네 엄마 소식을 전해 들었다. 병원 이사장이 내 친구인데 네 엄마가 나와 오래전에 만난 여자 같다고 일러주더라. 그래서 급히 왔는데 세상을 떠났다고 했고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게 바로 선아 너였지. 뭐라고요? 그럼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거예요? 그래. 네 엄마는 너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혼자 키운 거야. 나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말을 안 한 줄 알 것 같다. 우리 부모가 알았더라면 애만 빼앗고 내쫓아냈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해서 저를 낳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눈앞에 있는 친부가 저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네요.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만도 하지. 나도 처음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했다. 일단 네 남편이라는 놈을 혼쭐 내줘야겠다. 너 이 자식 내가 조사해보니까 프랜차이즈 식당 하더라. 그건 내가 만든 식당이야. 알고는 있냐? 네? 아이, 그럴 리가. 제 식당 대표는 식당 말고도 많은 프랜차이즈점을 소유한 김민식 대표인데. 잘 알고 있네. 내가 그 김민식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회장님이 김민식? 그리고 내 아내의 친부이자 나의 장인이라고요? 우와, 신봤다. 장인어른,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남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무릎 꿇고 제 부친의 두 다리를 껴안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주먹으로 그의 머리통을 수차례 날려줬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너에 대해 조사를 다 해봤어. 고아 출신인 건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식당 매출로 도박하고 바람 피운 건 못 봐주겠더라. 너 완전 쓰레기더구만. 아이, 장인어른,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실수는 한두 번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 저를 사위로 받아주세요. 후계자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후계자? 이런 후레자식을 봤나. 욕심도 크네. 선아야, 너 이놈이랑 어떻게 할 거냐? 네? 당연히 이혼해야죠. 안 그래도 불륜 저지른 증거를 잡아놔서 소송할 생각이었어요. 네 생각이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이 애비가 이놈에 대해 싹 다 조사하고 증거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보내주마. 더러운 밑바닥에서 썩어 돼지게 해줄게. 저는 엄마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친부를 본 게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겠다고 하니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부친이 남편 인생을 조지겠다고 하자 그이가 제 앞에 납작 엎드리며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까칠하게 굴고 막말한 거 모두 사과할게. 장모님 아프실 때 병문안 한 번 안 간 것도 모두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아무튼 그것도 사과할게. 그것 말고도 나 때문에 화났던 거 모두 사과할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이혼은 한 번만 참아줘.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대단하긴 한가 보네. 근데 어쩌냐? 나는 네 놈이랑 이혼할 생각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어. 네 놈이 아픈 엄마를 찾아왔더라면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근데 넌 오지 않았어. 그때는 내가 괜히 뿔이 났었어. 내가 왜 병든 장모님 문병을 가야 하나 싶더라고. 이게 다 고아로 자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문제가 많은 거라고. 여보, 당신이 살면서 하나씩 가르쳐줘. 내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딱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재력가의 사위로 살아보고 싶어. 재력가의 사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지금 뼈 하나 부러져서 아파 죽겠지? 움직이지 못하지? 그럼 내가 맞은 거 그대로 돌려줄게. 아버지라는 분이 건네주는 우산을 받고 그 일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괴성이 터져나오고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이혼하지 말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우산으로 그의 주둥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꽥 소리를 지르길래 이거다 싶어 주둥이를 중점으로 흠씬 갈겨줬습니다. 이윽고 그이가 입을 벌렸는데 앞니 4개가 털렸더군요. 여보, 그만해. 이가 부러져서 너무 시려.
아직 덜 맞은 것 같은데 좀 더 맞아라, 이 나쁜 놈아. 우리 엄마 목까지 때려주겠어. 그렇게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남편 놈을 쥐잡듯이 패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원들이 와서 남편을 끌고 나갔답니다. 이제 아버지와 저 둘이 남게 됐어요. 아버지는 먼저 엄마한테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아야, 이 아빠가 아무것도 몰랐다. 너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진작 찾아갔을 거야. 제가 이해를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엄마를 놓치지 말았어야죠.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근데 그땐 나도 어렸어. 부모님 말을 거역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지. 부잣집 아들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웠기도 했단다.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모자라고 멍청하고 욕심만 많은 놈이었어. 선아야, 당장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기 힘들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 그때 봐도 된다. 네 엄마 장례 치를 동안만 네 옆에 있게 해다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영정사진 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니 참으로 기가 막혔죠.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선임해준 변호사들을 만나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라 그런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위자료를 받아주더군요. 이에 남편은 억울했는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자고 빌었습니다.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 오늘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이 서류는 남남일지 몰라도 나에겐 당신 하나뿐이야. 오직 당신뿐이라고. 내가 그동안 상처 줬던 거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버림당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 충분히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뭐? 충분히 용서해줄 만한 잘못이었다고? 내 엄마가 말기암이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건 천벌을 받아야 할 잘못이야. 너한텐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나와 엄마한텐 아주 큰 잘못이라고. 당신이 못 이기는 척 엄마를 찾아오고 사위 노릇만 해줬으면 다 덮어줬을지도 모르지. 근데 넌 오지 않았어. 그리고 막말을 했지. 기억 안 나? 당연히 기억나지. 그땐 내가 잠시 정신이 돌았나 봐. 그리고 당신한테 막대했던 걸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여보, 우리 이렇게 헤어지지 말자. 나 당신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볼게. 기회를 줘. 넌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러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바로 이혼했을 거잖아. 이 나쁜 놈아. 솔직해져봐. 그래, 맞아. 나 같은 고아가 출세할 기회가 생겼으니 눈이 돌아간 건 맞아. 근데 당신이랑 장모님께 미안한 건 진심이야. 그러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 이의 뺨따기를 한 대 세게 날려주고 떠났습니다. 그이는 저를 따라왔지만 제 옆에 변호사들이 막아줘서 편하게 차에 올라탔어요. 아버지의 운전기사가 난생 처음 아버지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놀라울 만큼 넓고 웅장한 저택에 들어가 아버지와 자녀들과 인사를 했어요. 배다른 동생들과 처음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닮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선아야, 네 동생들이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동생들이 저보다 낫네요. 전 아버지를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선아야. 편하게 지내렴. 그래요. 저 앞으로 아버지한테 못 받았던 거 다 받을 거예요. 회사 때려치우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결국 엄마를 보내고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친정으로 들어가 지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4명이나 있어 제가 집안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더군요. 엄마도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떠나신 게 안쓰럽고 가엾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엄마 몫까지 다해서 잘 먹고 잘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동생 둘은 회사 후계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기로 했어요. 제가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기도 했고 머리가 좋으니 경영 수업은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버지가 좋은 남자가 있다며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선아야, 인사해라. 이쪽은 나의 오랜 친구고 이쪽이 친구 아들이다. 네 엄마와도 친했던 친구였지. 네 엄마를 나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이 친구야. 네 엄마랑 오랜 벗이었다. 네? 엄마 친구였다고요? 엄마한테도 친구라는 게 있었군요. 평생 생선 장사만 해서 친구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엄마의 절친이라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랑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친한 벗이었어. 단짝이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우정을 변함없이 지켰단다. 그리고 네 아버지도 내 친구여서 두 사람을 연결해줬지. 두 사람은 사랑했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지. 내가 보기엔 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 어른들도 그걸 알아볼 줄 알았는데 겉으로만 보이는 부와 학력만 따지더라고. 그랬군요. 엄마의 절친이 아버지를 소개해줬다니 제가 태어난 게 아주머니 덕분이네요. 말이 그렇게 되나? 그러네.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 부모님은 만날 일이 없었을 테니 내가 널 이 세상에 낳게 해준 사람 같구나. 선아야, 네 결혼 생활 이야긴 들었다. 그래도 지금은 싱글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내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들어보니 미혼이라고 들었어요. 저처럼 돌싱이 아니라. 우린 그런 거 안 따진다. 옛날 어른들처럼 같은 짓을 반복하고 싶진 않아. 너희 두 사람이 일단 만나봐라. 나와 네 엄마가 서로 애틋했던 것처럼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된다면 좋겠구나. 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고 엄마의 옛 이야기까지 들려주시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분의 아들이 훈남에 매너도 좋아 보였어요. 그날 저에게 바로 데이트를 하자고 했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한동안 썸을 탔답니다. 그러다 연인 사이가 됐고 이듬해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첫 번째 결혼식 혼주석에는 엄마만 앉아 있었는데 두 번째 결혼식 때는 아버지만 앉아 계셨죠. 느낌이 참 이상했지만 운명이 그러한 걸 제가 탓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전 행복하게 앞만 보며 살기로 했답니다. 새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 초에 데이트를 많이 다녔어요. 그이는 저와 연애하는 기분을 많이 느끼고 싶다며 거의 매일 싸돌아다니면서 놀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점상에서 생선을 파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낯익은 얼굴인데 차림새가 추레하고 살이 쪽 빠져 있더군요.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생선 사세요. 맛 좋은 고등어 갈치 있습니다. 뭐야? 생선 장사로 변신한 거야? 당신 오랜만이다. 식당은 어쩌고? 아, 그거 진작 망했어. 도박으로 돈 날리고 집도 날려 먹었어. 도박을 못 끊어서 이 모양이 됐다는 거야? 아니지. 이 모양이라고 한 건 취소할게. 우리 엄마도 생선 장사를 하셨으니까. 근데 왜 하필 생선이야? 다른 걸 팔아도 되잖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생선이 제일 낫더라고. 잘 팔리기도 하고 남으면 내가 먹어도 되니까. 비린내 난다고 지랄하던 게 누구였더라? 여보, 그거 다 옛날에 실수한 거잖아.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여보라고 하지 마. 내 옆에 남편 있거든? 그것도 너보다 훨씬 잘난 남자지. 알아, 대충 소문 들었어. 당신 아버지의 절친 아들이라고. 잘 나가는 기업인이라고 들었어. 당신 좋겠다. 돈 많은 아버지의 남편까지. 난 꼴이 이런데 말이야. 그 만난 김에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요즘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좁아 터진 데서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해. 불우이웃 도운다 생각하고 돈 좀 주고 가라. 뭐? 지금 나한테 구걸하는 거야? 응. 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야. 불쌍한 새끼. 아주 잘 됐다. 평생 고시원 방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라.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럼 욕했으니까 생선이라도 팔아주지 그래? 그래. 욕값으로 고등어랑 갈치 사갈게. 2마리씩 줘봐. 네네, 고맙습니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이는 바닥 끝을 찍어서 그런지 예전의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처량하고 불쌍한 놈으로만 보였습니다. 여하튼 그놈의 끝은 그렇게 됐네요. 지금 저와 새 남편 사이에는 어여쁜 딸이 하나 생겼어요. 셋이 재밌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글로 써봤는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